투자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오늘장 어떤 마무리가 필요할지 3월장 어제와 사뭇 다른 오늘이어서 좀 잡을 수가 없네요. 두 분께 기준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매일매일 좀 달라지는 얼굴 속에 의미 해석이 의미 있나? 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또 돌아봐야겠죠. 일단 간밤에 미국장 안 그래도 가격 부담에 대한 이야기, 과열 논란 지속되는 가운데 꺾였고요.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한 달 동안 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담으면서 ABC에 꽂혔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AI, 뱅크, 카, 반금차 이렇게 한글로는 표현이 되던데 이들 섹터 안에서는 여전히 기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하락의 의미와 수급까지 같이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하락의 의미는 좀 쉬어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꺾인 거 아니다. 외국인들이 뭐 그렇다고 선물을 좀 오늘 많이 팔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현물까지 같이 동반해서 순 매도를 늘리는 폭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지금 고점에서 지금 조금 뭐 숨고르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다. 그 주요 이제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M7, 네네. 예, 그 중에 뭐 지금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 이런 쪽은 좀 안 좋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2차전지 오늘 뭐 인터배터리 뭐 행사도 내일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하방 압력이 커진다라기보다는 미국장이 거품이냐 아니냐는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어제도 미국 시장은 AI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불기둥을 뽑았죠. 뭐 사실 엔비디아는 장중에 거의 6, 7%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예, 물론 이제 장 막판에 하락 이제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어제도 또 이제 다른 업체들 AI 관련된 업체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업체들 또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대래 상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도 결국에는 AI의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럼 이 센터 내에서 AI 뭐 뱅크, 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자동차는 실적이 좋으니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AI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뱅크는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거죠.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돈 있고 배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찾아보면 금융주밖에 없습니다. 은행주들밖에 없고 은행에서 대출 많이 해줘서 예대만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많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은 배당을 하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쪽으로 지금 여전히 자금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바이오 섹터도 오늘 뭐 알테오젠이 뭐 불을 뿜고 있긴 하지만 일부 바이오 섹터들도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섹터 정도는 지금 언급드렸던 섹터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 있는 쪽은 여전히 기회 있고 오늘 시장 조정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3월에도 한 차례 더 커질까? 이 부분도 꾸준히 증권가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종효 이사님, 6일, 7일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하원, 상원 나란히 출석해서 반기 통화정책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FOMC 회의 직전에 이제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이 힌트를 시장에서 굉장히 또 귀담아 들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지표가 나온 건 없어서 기존 스탠스에서 달라진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매파적 기조 지속될까요? 네, 뭐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연준 이사들의 발언의 궤적 자체가 일단 뭐 경제가 너무 강하다라는 게 큰 틀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가도 네. 뭐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원래 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유가가 물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계속 떨어진다면 모르겠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가 그것마저도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약간 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뭔가 큰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더해서 뭔가 지금 버블 논란이 있는 증시에 더 불을 붙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단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3월 11일 날 있을 뱅크텀 펀딩 프로그램의 종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게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3월에 망가질 뻔했던 시장을 살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 SBV 은행이 망할 뻔했던 걸 살려놓은 게
결국 미국 은행들이 들고 있는 국채 갖고 와서 단기 국채로 거의 무한정으로 자금을 공급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도 돌고 시장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멈추고 여전히 만약에 연준 쪽에서 타이트닝을 이어간다면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펀더멘탈로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속도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유동성이다. 그런데 그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이 뱅크턴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과연 뭐 프라이머리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자금 시장의 전반적인 선순환이 잘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과 관련해서 또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당장 지금 파월 의장이 문법적으로 지금 중요하냐 마냐보다는 이를 둘러싼 분위기 자체를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겠습니다. 지수는 숨고르기 하는 가운데 테마주들이 오늘 좀 급락을 하면서 특히 오전에 이 코스닥 지수가 좀 지수보다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초던도체 관련한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밤에 많은 이 주주분들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을 텐데 별거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실망감 때문인지 지금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로 집계를 했을 때 CCS, 아센디오, 서남,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들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이 코스닥 안에서의 자금을 계속 돌리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테마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건지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큰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지나친 뭐 PDR이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꿈을 쫓은 거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이제 대면 대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박일 거면 빨리 발표하지 뭐 이렇게 질질 끌진 않았을 겁니다. 그 학회에서 막상 뭐 새로운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보니까 별거 없더라라고 좀 얘기가 나왔고요. 반응이 싸늘한데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 훼손으로 하락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수순이겠죠. 오늘 또 이제 시성 델타테크 반등도 거의 보합권까지 나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나머지 뭐 CCS니 덕성이니 뭐 이런 종목들은 그냥 쫓아다니는 애들이고 신성 델타테크만 보시면 대표 종목으로? 예, 대표 종목만 보시면 이 종목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고요.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아나면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총이 너무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까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인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시총이 거의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2조 8천억이죠. 지금은 예. 10위권이기는 한데 10위권 그렇죠. 안에 딱 10위이긴 한데 2조. 와. 예, 그러니까 한동안 뭐 8위, 뭐 7위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와, 네네. 사실은 이제 코스닥에 지금 좋은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까지 나간다고 하니까 비상장한다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 하나가 사실은 뭐 지수를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이쪽은 빠졌다가도 금방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될 거야 그러고 기대감을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사실은 기대의 영역이지 이걸 기대하는 세력은 여전히 또 존재할 겁니다. 믿지 않죠. 추가적으로 뭔가 학회 예. 발표가 있어야 그 기대감이 예. 한 번 더 붐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일단 학회 발표가 있든 뭐하든 이제 그 일정은 나올 테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연구진들 한 명이 또 이제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뭐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안 하셨던 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하셨던 분들도 적당히 수익 나면 그냥 얼른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네. 초전도체 테마는 유지가 될 텐데 문제는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을 거다. 2번 금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 엄청난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이게 전고점을 뚫고 가는 상승은 나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예, 설왕설래하면서 뭐 조금 뉴스 나오면 올라왔다가 또 아니면 빠졌다 이걸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건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는 한데 한계 효용이 떨어지면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확실히 좀 줄어들었다. 확률적으로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초전도체 관심의 중심에 있는데요.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장 특징주로 가겠습니다. 4개 종목을 준비했는데 2차 전지를 대변했던 종목 가운데 오늘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셨지만 전고체 이쪽도 좋았고 동박도 괜찮았어요. 그 안에서 금양 재료가 있었죠. 오늘의 시세 분석을 들어봅니다. 인터배터리 개막 앞두고
그리고 4695 원통형 배터리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21% 급등 양상 보이면서 122,600원.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살짝 변동성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배터리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소식을 내놓게 되면 오히려 셀온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야? 이 때문인지 지금 분봉상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리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원통형 배터리, 꿈의 배터리를 새롭게 개발한 거라면 기업가치 재평가도 가능한 것 아닌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 싣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이런 종목은 뭐 신뢰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금양이 그동안 얼마나 신뢰를 만들어 왔나를 뭐 되돌려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개발이 했을 수 있죠. 개발하면 끝입니까? 상용화해야죠. 그 다음에 이 개발한 배터리가 과연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검증이 필요하죠. 4680도 개발된 지는 엄청나게 몇 년이 지났죠. 네. 아직도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95 정도로 길이만 좀 늘리면 과연 뭔가 변화가 나타난 것인가는 저는 아직은 좀 믿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어떤 그 계약이 바로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조 단위 혹은 뭐 몇 천억 단위의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좀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종목도 역시 기대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기대를 뭐 채워주면 다시 뭐 급등하는 양상으로 가겠지만 기대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뭐 기존에 그랬던 것처럼 항상 또 변동성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신뢰도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뉴스에 대해서 또 신뢰도는 아직까지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양에 한해서 신뢰도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전지로 볼 수 있을지. 왜냐하면 오늘 금양 개별 재료 있었죠. 전구체 안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기대가 많고 단독으로 좀 많이 올랐고 장비주 안에서는 윈텍, 뭐 동박, SKC 이렇게 다 같이 테슬라 영향받으면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각각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인터배터리와 함께 새로운 기술 발표가 있다면 2차 전지에 훈풍을 좀 전해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로 인해서 만약에 종목군들이 강하게 버티고 인터 배터리 효과가 있었다면 그러면 대형주가 가장 강해야죠. 의미 있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오는 기업이 저는 그래서 포스코와 포스코 퓨처엠의 강세와 지금 종목의 강세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보는데 아마도 인터 배터리 기대감은 여전히 현금 여력이 많고 투자력이 높은 그 두 종목에 버텨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움직여주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당장 돈 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도 아니지만 그쪽으로 돈이 몰려가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방향성이나 2차 전지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네.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맞추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양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뭐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반전해서 다시 옛날 고점으로 갈 거냐? 아직은 힘들다라고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별적인 시세가 아쉽게 나오는 부분, 섹터 전반에 걸친 동반 상승이 아니라는 부분이 많은 시그널을 담고 있다. 이런 해석도 되겠네요. 다음 종목은요. CJ 대한통운입니다. 알리효과 증권가에서 지금 18만 원, 19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번에 중국 이커머스 영향의 물동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2월에 고점이 한 차례 나왔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쉬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이미 성장 스토리를 다 반영한 것 아닐까?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 다시 추세적인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돌파하는가? 어때요, 대표님? 일단 뭐 CJ 대한통운 월봉 한번 보시면 월봉. 예. 이제 고개 든 거죠. 뭐 사실은 고개 들었는데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이쪽 그 운송, 그 택배 관련된 회사들 보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박한 마진이죠.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는데 요즘엔 근데 배달료도 많이 오르지만 이쪽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제 택배 비용도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물류 관련돼서 CJ 대한통운이 이제 워낙 또 물량을 좀 많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중국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풀필먼트 사업을 같이 해주고 있죠. 그러면 알리의 최고의 단점은 시켰을 때 늦게 오는 건데 네. 그 대신에 최고의 장점은 싼 거죠.
이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난리지만 사실은 제가 뭐 한 7, 8년 전부터 이거 쓰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물건 사고 잊어버리면 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물건 사고 잊어버리기 전에 오죠. 예,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예. CJ 대한통운인데 일단 이 최근에 알리나 이제 테무 이런 회사들의 이제 파워들 때문에 파워가 커지면서 특히 이제 요즘에 물가가 또 치솟으면서 사실은 이쪽 저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이게 사실은 딱 기회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그래서 소비자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그다음에 애경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다 알리에 입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서 고급 제품 팔지는 않습니다. 설화수 같은 거 팔지는 않고 사실은 좀 저가형 제품들 위주로 해서 라인업을 이제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도 CJ 대한통운이 같이 배송을 하는데 그럼 중국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냥 CJ 대한통운 창고 갔다가 알리가 그냥 대신 주문받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로서의 알리의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발로 띄워주는 역할이 CJ 대한통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당분간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들도 보면 다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그래서 거기서 뭐 19만 원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 가격도 노려볼 수는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이게 워낙 주식이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뭐 당장 사자마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예. 조정이 나오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이 기회였네요. 알겠습니다. QE 물동량 증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마진에 대한 기대감,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도 달라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변압기입니다. LS 일렉트릭 그동안 많이 쉬었었는데 이틀째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이 힘 심상치가 않거든요. 김 이사님. 오늘 121선, 장중 201선까지 회복을 합니다. 앞서서 이 전력 그리고 변압기 쇼티지 이야기를 애프터 브리핑에서 같이 들었는데 계속 고공행진하던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에서 이제 손바뀜도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인가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제 화면을 조금 보여주시면 지금 이 전력인프라 관련주 4종목의 주가를 2년간 한번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일단 가장 자랑스러운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양호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게 GE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력인프라 관련주도 최근에 신고가입니다. 네. 그 가장 밑에 깔려있는 게 유럽의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신고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변압기 쇼티지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공이 다 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한 종목이 등장하면 이 모든 건 저 밑으로 한마디로 떨어지는 상황이 가게 되는데 네. 지금 포춘이라고 하는 대만 기업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가가 변합니다. 이 종목이 올해 작년 2년 동안 11배가 올랐거든요. 왜 그럴까? 오늘 뉴스의 중요도가 전 잘못 선택됐다라고 보는데 아까 그 일론 머스크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TSMC가 지금 한 8%, 5점 몇 % 정도 대만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12% 한 기업이 대만 전체 전력의 12%를 쓴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전력 인프라 공급하는 기업의 주가가 11배가 오른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뭐냐? 수출을 잘하는 기업, 글로벌 시장에 전력기기나 변압기를 계속 수출하는 기업들의 지금 상승이 끝이었느냐? 예. 아니면 지금이 여전히 시작인 국면이냐? 저는 시작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가가 덜 올랐던 LX 일렉트릭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원재료, 전선, 그 다음에 뭐 전력 변압기기, 인프라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LS 그룹이 저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LX 일렉트릭이 아니라 LS가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를 눈여겨보자. 오늘 같이 갔거든요. 이 힌트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6%의 강세 움직임 기억해 볼게요. LS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